야, 주진우 이야기 좀 했고요. 주진우 씨 보고 계셨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 돈 많으니까 이게 슈퍼챗 좀 싸주고. 아유, 같은 유튜버끼리 왜 이래? 서로 구독도 해주고 좀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거지 서로 간에. 주진우가 여기 한번 출연해서 아니 나 해명. 나온다 그러면 한번 해명할 자신 있어요. 네. 나는 출연한 사람은 보호하려고 하는 게 본능처럼 있어가지고 주진우에 대한 모든 걸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윤석열이가 왜 주진우를 데리고 있었겠냐. 아시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지지율 이야기 먼저 좀 갈게요. 오늘 한국갤럽, 어제는 MBS 여론조사 나왔었는데 오늘 한국갤럽은 64% 나왔고요. 어제 MBS 전국 지표조사는 62%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기하지 마요. 우리가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저건 이제 전화 면접이고요. 상담원이 물어서 사실 지금 현재 같으면은 전화 면접 조사가 더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상담원이 물었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잘하는 것 같아요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람이 안 물어보고 기계가 물어보면 이재명 잘하면 안 돼에 맵시 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시자고. 자, 오늘 갤럽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 역대 4위. 경제, 민생, 추진력 긍정. 근데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고 왔듯이 첫 국정 지지율이 갤럽 기준이 이거거든요. 이제 3주 만에. 이건데 너무 초반에 잘 나와버리잖아요. 나중에 덕이 됩니다. 네. 조금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기저 효과가 아니라 기고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스권에 갇혔다고 막 비아냥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반적으로 오늘 여론조사는 경제, 민생, 추진력 등의 국민들이 잘한다 박수 보내고 있다 이건데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구석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대구 경북 잘한다 44, 잘못한다 33. 부울경 잘한다 56, 잘못하고 있다 29 정도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삼국동일한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가 압도적입니다. 광주 전라 같은 경우는 85%, 서울 62, 인천 경기 67, 충청 70 이렇게 되고 이제 제주하고 강원은 표본이 너무 작아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60대 잘한다 59, 못한다 27, 70대 잘한다 45, 못한다 30이니까 야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있어요. 70대들이 보기에 어머 내가 찍진 않았지만 이게 윤석열 목소리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찍진 않았지만 이재명이 잘하네 잘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어쩌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게 언론이 좋은 의도로 보도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윤석열이 보여줬던 건 너무나 다르니까. 그렇죠. 특히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만날 때 그게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나 실제로 그게 정책으로 채택하는 속도 이런 면에서 네.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기가 어렵죠. 오늘요 그 언론들이 갤럽 첫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니까 꼬투리를 뭘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표 다시 보여줘봐요. 표 아까 그 표. 난 어쩌고니가 없어요. 이거. 그 연령별에 20대 있잖아. 18에서 29세 여기에 지지율이 다른 그 연령층보다 낮다면서 53%라고. 20대 53%에 그쳐 이런 보도를 했어.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2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치 저관여층이 많아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83, 50대 76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먹고 살다 보니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되겠더라. 민주당이 그래도 잘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20대가 지금 뒤에 그 숫자 20대가 못한다가 23은 딱 빼고 20대 지지율 53%에 불과해.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53%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50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네. 예. 아무튼 진짜 언론들 나 그다음 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제 이념 성향 비율인데요. 뭐 다른 건 보실 게 없을 것 같고 중도에서 69가 잘한다고요. 잘못한다가 17이에요. 17.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 상담원이 전화를 하면요.
내가 구구에도 이쁜 상담한 목소리에 자기가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샤이보수고 원래 자기가 보수가 좀 자랑스러울 때는 보수라고 말을 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측면에서는 계속 중도로 숨어요. 샤이보수가 있다고 따지면 중도의 거의 4분의 3에서 5분의 4 정도는 이재명 잘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거 끝난 거지. 저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도로 숨어든 거잖아요. 네.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율은 70%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62%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게, 그러니까 이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 네. 항상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할 네, 때도 네. 그랬잖아요.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 밝혔으니까 두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 네. 같은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도지사 했을 때 어떻게 행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 가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어떤 행정을 보여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일반 분들은 사실 그렇게 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런 지지율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평가 저 숫자인데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나빠요.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저거 빼고 나면요. 지금 이때 헤드라인처럼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보다 높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는 처음이라 그때 탄핵시킨 다음에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는데 윤석열은 더 어마어마한 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지지를 다 이재명 대통령이 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요. 그 최순실 게이트가 있으면서 야 대통령이 저래도 돼?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저쪽 박근혜 측에 큰 반발 없이 갔고 윤석열이는 극우 선동해가지고 내란을 6개월이나 끌어버렸으니까 거기에 소위 개몽되신 분들의 여론도 있다고 보시면은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잘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스타트가 보는데 좋았다. 네.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서 마음을 녹여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TK 출신이라는 겁니다. 안 찍었지만 이재명 잘해. 그러면 마음이 녹게 돼 있고 제메이가 남이가 본진만 격파하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텐데 어저께 NBS 여론조사는 사실 전통적으로 갤럽보다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어저께 MBS 여론조사의 핵심은 60% 넘긴 62%였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TK 긍정평가가 17%포인트 올라갔다. 이거예요. 17%포인트 올라갔다는 게 어제 그 NBS 여론조사의 핵심의 핵심. 아까도 갤럽에서도 보셨잖아요. TK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고. 근데 그때 대선 때 저 구호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안 찍었지만 야 잘한다고 하니까 야 제명이 안동 출신이잖아. 예. 이거 전라도 사투리인가? 잠깐 경상 사투리 한번 해봐봐요. 이거. 제메이가 안동 아이가 안동. 어? 나 서울 사람인데 잘안 되네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실제로 저쪽에서만 마음을 살짝만 녹여도 이 대통령은 고공 지지율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글씨도 보십시오. 제명이 가는 파란색, 남이 가는 빨간색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면요 지지율이 이제 막 2주 만에 9%포인트 올랐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 TK의 마음이 녹아들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9%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네, 것이 네.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래프로도 이제 정당 지지율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0% 정도 떨어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수당도 아닌데다가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에라이 등신들아 하면서 정치 관심 끊기 시작하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끊임없이 이재명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차트만 보면은요. 국민의힘 저 차트는 조만간 상장 폐지될 각이에요 지금. 그러네. 예. 그리고 어저께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대통령들이 국회에 와서 추경 연설하는 거, 시정 연설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실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가 그간에 봤던 이재명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완전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네. 권성동이가 저 김민석 총리 뭐 인준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툭 치면서 네. 이거 왜 이래 선수끼리 그 정도 여유 가지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앉아있다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 추경연설 시정연설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막 좀 붕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냐고 무슨 뭐 지나가는 뭘 봤냐고. 저는 그냥 야, 이런 진짜 제가 정치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평론을 할게요. 그 푸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야 내가 대통령 돼도 쟤보단 잘하겠다.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을 보면서 아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비하면 여러분 다 자격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다들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하도 일 안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망신만 줘서 시정연설 안 나가고 박수 한덕수 안 나왔던 거 박수 안 기억납니다. 친다고. 네. 저거 1년도 안 됐어요. 저게 내란 바로 한 달 전 상황이에요. 대응시 진짜 아유 씨. 그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 먼저 만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 어떤 의도로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은 의도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마음에 만나기 싫겠지. 본인도 사람인데. 근데 윤석열 안 왔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 만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어제 핵심이 뭐냐면요. 아니 국가가 왜 존재해 이렇게 어려운데 방관하지 말고 국가가 뭔가 일단 그렇죠. 뭔가 해야 돼 네. 이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는 그거야. 돈 쓰기 싫으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걸로 돌려 말하죠.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고 네. 야 돈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 주냐 어려운 사람한테 두껍게 줘야지. 미친 새끼 아니야 그게. 거기다가 야당을 향해서 뭐든지 제안해달라. 그게 예산을 깎는 거든 늘리는 거든 야당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제안해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설 마치고 야당 의석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오잖아 인사하려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허리 안 굽히려고 과도하게 힘주고 막 한 손으로 하고 어떤 사람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나가고 막 이재명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막 때렸던 국회의원들 엄청 거기서 굽신굽신하던데. 나경원도 그러던데요. 네, 저도 나경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경원이 자기도 모르게 허리 네. 힘이 빠져가지고 굽히는 그런 자,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 부류에 개몽되신 이직 여러분,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아이 컨택 한번 하시자고. 국가의 세금으로 왜 내세요? 아이씨, 국가의 세금 왜 내시냐고. 내 눈을 똑바로 봐봐요.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뭐 국가 재정을 펑펑 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울 때 국가가 국민을 도와줄 수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 안전 같은 거 묻지만 예, 예, 예. 사실 경제도 안전망이거든요. 이태원 참사만 안전이 아니고 원전만 안전이 아니고 돈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안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몽된 대표적인 말이 건전 재정이란 말입니다. 건전 재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 건전 재정이 되려면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도 적자 안 나고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돼 건전 재정이지. 네. 이 미친 사람들은 이재명이 13조 사실은 13조 추경이거든요. 30조 추경이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으로 나가는 거 그 정도니까. 그 13조 추경을 하면 그걸로 나라를 펑펑 쓴다고 여러분이 뇌가 없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추경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지켜보시고 어저께 대통령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가면 저 삼각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산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삼각지역이 있고 거기 유명한 삼거리잖아. 예. 한쪽은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고 한쪽은 저 용산 이태원으로 가는 건데 바로 위에가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실 그 삼각지에 생태 땅집이라든가 동태 땅집이라든가 나 그건 모르겠다. 저 집 유명하죠. 네, 저도 대구탕집. 몇 번 먹어본 네,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유명한 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지금 저 새롭게 된 부대변인 뭐 이렇게 지금 안기령. 전은수 네네. 전은수 전 변호사 현 변호사지. 네네. 저 옆에 저희 대통령 옆에 있는 게 경호처장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것도 할 말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직접 간 장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저께 보니까 인터넷 큰 그 커뮤니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목격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용산에서 사인 받았다고 난리 났다고. 그냥 대통령 잘하십니다. 저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한마디 더 덧붙이자 그러면 대통령실 직원들 중식 석식 무료화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식은 3,000원 받고 3,000원, 있대요. 네, 3,000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원복지라고 이야기하더만 근데 석식 하니까 사람들이 꽂힌 거야. 저녁도 근데 사실 그게 네. 무료로 주는 게 좋은 일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일을 이제 집에 가지 말고 그렇죠. 24시간 일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서 좋은 건 아니죠. 오늘 피치에서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기존 1.0에서 0.9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1.4에서 1.8%까지 0.4%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마중물을 하면서 내수를 살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피치라든가 이런 신용평가사에서도 좀 평가하고 맞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매직 예. 3,000포인트 넘어서 이제 지금 안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밑으로 안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마지노선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하나가 저거예요. 국정기획위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윤석열 어떻게 했냐고요. 그 과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탄압을 했어요. 이상하게 이 정권은 소위 말하면 저희 저 구구 정권만 들어서면 국가의 잘못으로 생긴 사건이거든요. 또 이치가고 아이 컨택 한번 할까요? 여러분 세금 왜 내세요? 저 인간들이 정말 악마인 게 그거야. 세월호 참사가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왜 국가가 미친? 주말에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이태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죽었어. 놀러 가다 죽었는데 나라 지키다 죽었냐? 당신들 악마예요. 이건 나라 지키다 죽었냐 그 말도 진짜 악랄한 게 악랄. 우리나라에서 나라 지키다 죽으면은 보상해 줍니까? 유가족들한테 뭐 해줘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항상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한테도 비아냥대고 진짜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눈 감고 그래놓고 주위들이 다 잘했대. 그거를 소위 가스라이팅 세뇌시켜가지고 공격하게 만드는 거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이직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 죽거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서 죽으면은 그때서야 깨우치시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을 탄압을 해요. 평생 한이 되게?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유가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래피 시절처럼 보상금, 배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자식들은 죽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지. 근데 정부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1부 마칠게요.